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존 셀러에 가입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아마존과 쇼피파이 수업을 담당해 주시는 홍석주 강사님과 함께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는 주제는 아마존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대표님 혹시 오늘 네. 저희 아마존 가입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먼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존 가입하기 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영문으로 작성하는데 오타를 내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글자를 잘못 쓰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가입을 할 때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좀 잘 맞춰야 되는 게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영문 스펠링에서 좀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석주라는 이름에서 네. 주가 JU로 쓸 때도 있고 JOO 뭐 이렇게 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권이라든지 뭐 다른 사업자 영문명이라든지 사업자 있는 대표자 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통일이 안 되고 다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에는 예를 들면 뭐 J6로 해놨는데 명사업자 등록 증명원 내면서는 J5라고 써놓고 또 신용카드의 본인 대표자의 신용카드에는 또 영문으로 뭐 J5 또는 J6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존에서는 이게 다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철자가 틀리니까 스펠이 틀리니까 다른 이름이니까 이게 제출한 정보가 아마존에 입력한 정보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을 반려하죠. 네. 일단은 그 이름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주소들. 사업장 주소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공란이라든지 스펠링 하나라도 네. 정확하게 딱 전부 다 모든 서류가 다 똑같이 매치가 돼야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마존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구나 가짜로 낸 서류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마존을 하면 뭐 페이원이나 월드포스트 같은 걸로 해서 가상계좌 명세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데 아마존에서는 그걸 가입할 때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게 하죠. 통장 명세라고 해서. 근데 이때 실수를 하는 게 페이오니아나 뭐 아니면 월드포스트 같은 데에 가상 명세서가 아니라 자신 회사의 통장을 그냥 사본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통장이 아니니까 또는 아니면 아마존 제품이면 일본 통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반려죠. 네. 이런 식으로 하세요.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냥 통장 사본 네, 그런 것들 그냥 업로드를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사유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이름을 써라. 지금 아마존은 이제 한글로도 한글을 지원하니까 성, 이름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걸 보고 거기다가 진짜로 한글로 씁니다. 저 같은 경우로 치면 이름란에 숙조 한글로 쓰고 성란에 홍이라고 쓰는 거죠. 아마존에서는 영문이 아니니까 이게 읽을 수가 없는 그림을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여서 당연히 반려가 되죠. 그래서 한글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또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전부 다 데이터를 전부 다 입력을 했는데 메일이 날라오는 것들을 또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네.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있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가입을 신청하면 가입 신청했습니다. 이런 메일뿐만이 아니라 무슨 인증 코드를 넣으세요 하는 메일도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마존에 가입하면 계속 메일이 날아오는구나 하고 열어보지 않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버리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응답 무응답으로 반려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시작하면 무조건 자주 메일을 확인해서 메일이 오고 있는지 또는 스팸 메일 안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도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응대해야 합니다. 요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존 셀러로 가입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아마존 셀러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한동안 문제가 생겨서 아마존 셀러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아마존 셀러로 아마존 셀러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그냥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죠?
근데 아마존 셀러로 가입했던 거는 예전 핸드폰 번호인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아마존에 로그인을 할 때 이제 뭐 오래간만에 로그인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2단계 인증해서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그렇게 네. 설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로그인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새로 가입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존에서 어떻게도 또 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사례들도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데이터대로 입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애로사항들도 있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지금 2022년 한 지금 4월, 5월 뭐 이때 지금 네. 찍고 있는데 지금 또 아마존에서 얼마 전부터 또 아마존 셀러 가입할 때 또 변경사항이 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되게 좀 희한한 게 작년에도 아마존 셀러 가입할 때도 변경한 게 또 있었었고 올해도 또 있었었고 뭐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마존만 바뀌는 건 아니고 다른 뭐 이베이나 뭐 쇼피, 뭐 큐텐도 계속 뭐가 바뀌긴 하니까요. 문제는 내가 지금 셀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난 손댈 게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셀러로 가입돼 있으면 계속 뭐가 바뀌면 뭘 하시라고 메일이 날아오는데 지금 아마존 안 하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할 때 하면 되지. 그래서 6개월, 1년 지났는데 정책은 바뀌었고 나는 대응 안 했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이미 계정이 막혀 있던가 아니면 정지됐거나 이런 수도 있으니까 아예 연구이 안 할 건 모르는데 할 거면 계속해서 오는 메일은 좀 확인해서 뭘 대응해야 되는 게 있으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참 그냥 차라리 아마존은 안 할 거면은 그냥 깔끔하게 인디비주얼 바꾸고 그냥 한동안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하시던지. 근데 그 사이에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뭐 이메일 바꾸거나 그러시면 또 이제 다시 영원히 못하기 때문에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에서는 이제 내 개인 개인 계정이나 내 사업자 계정에서는 한 개밖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마존 셀러를 가입을 도와드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최근에 아마존 셀러 가입을 할 때 이제 최근 아니구나 작년에서부터 아마존 셀러 가입을 할 때 온라인 이제 화상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라이브 콜이라고 라이브 비디오 콜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네. 화상 인터뷰에서는 이제 어떤 걸 보통 물어보나요? 그 화상 인터뷰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생각하시는데 일단 안심하셔도 되는 게 화상 인터뷰 가입하는 과정에서 신청하시면 인터뷰하게 되는 대상자가 상대방이 아마존 직원이 한국말 하는 직원이니까 걱정할 게 없고요. 그럼 그들이 뭘 요구하느냐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권을 들어서 실제 여권을 들어서 보여달라 또는 뭐 사업자 등록증 영문 증명원을 또 실제로 들어서 보여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거 들어서 같이 보여주면 돼요. 인터뷰 시간은 5분에서 10분도 안 걸리니까 겁내하실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리 그런 서류들을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냐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마존 셀러로 가입할 때 업로드했었던 그런 서류들은 그냥 전부 다 갖고 인터뷰를 하시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추가되는 게 또 하나 또 생기잖아요. 올해 생겼죠. 그게 뭐냐면 우편이 나옵니다. 아마존.net 본사에서 우편물을 하나 보내줍니다. 이건 뭐냐면 주소 확인인데 실제 주소가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마존에 가입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하나 보냅니다. 그 우편물 안에 코드가 하나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아마존에 다시 입력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승인이 안 되는 그 과정이 하나 생겼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하면은 아마존 셀러로 처음에 이제 나는 가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 마지막까지 이제 가입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는 더 오래 걸리게 됐어요. 네. 우편물까지 받게 되면 거의 진짜 빨라야 2주, 3주? 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서류 잘못 내가지고 또 리젝 당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넉넉하게 나는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나는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아마존 셀러로 가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 추가로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마존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존에서 이미 2, 3년 전서부터 공지를 했던 사항이긴 한데 VAT 정보를 입력하시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신 분도 있고 또 회원 가입할 때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난 가입했으니까 끝났겠지 생각하는데 아마존의 어카운트 계정 설정에 보면 텍스 인포메이션 바로 옆에 VAT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입력을 하지 않으면 아마존에서 이제부터 수수료를 차징할 때 부가세 10%를 더 추가로 차징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하면 부가세 10%를 차징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꼭 VAT 인포메이션에 회사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업로드하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 아마존 셀러로 가입할 때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마존 셀러로 아직 나는 가입하기 전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도움을 좀 받으시고 궁금한 거는 저희 뭐 윌링크스 캠프 카페에다가 질문하시면은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